좋은 영웅인데. 뭐 버프도 있죠. 관전자의 흥미를 이끕니다. 네. 네, 이런 버프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북미 대회에서는 제가 한번 봤는데 소우가 나와서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드 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나올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에이스 게이밍이 또 재밌는 작전 걸죠. 이건 약간 욕심을 크게 냈어요. 캐스트럴 정도만 가져와도 된다가 아니라 흑깃, 이드리스, 캐스트럴 중에 무조건 하나 가져온다. 대놓고 하나를 골랐어요. 네. 자, 이렇게 캐스트롤. 되면 캐스트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 결국에 에이스 게임은 캐스트롤을 가져옵니다. 이러면 이제 흑깃을 줘도 그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있어요. 흑깃이 난이도로 쳤을 때는 거의 최상급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 잘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이 분석했을 땐 V3가 흑깃을 가져간다곤 해도 우리를 상대로 하드 캐리는 못할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그래도 흑깃을 가져가는 게 좋을 텐데 일단 그 캡틴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도 봐야 돼요. 이럴 때 이제 V3가 이전 세트 때 하고 싶었던 컨셉을 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흑깃 가져가고 여기서 에이스 게이밍이 이후에 어떻게 뱀픽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이게 상황만 갖춰진다면 흑깃 이후에 아단과 타카 정도? 이렇게 조합을 갖추면 돌진으로서는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하는 팀들은 보통 또 랜스를 견제를 해줬었거든요. 네, 워낙 또 에이스 게이밍이 랜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잘 풀어가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정글 랜스뿐만 아니라 이제 캡틴 랜스 자체에 대해서도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단을 배내줬고요, V3. 자, 그레이스. V3가 돌진을 위해서 좀 아단을 가져오는 작전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단과 그레이스를 서로 이제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비슷하게 조합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캐서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캐서린 혹은 뭐 랜스. 근데 캐서린 가져왔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될 수 있는 건 있겠네요. 에이스 게이밍이 바티스트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팀이라서 랜스 이건 이득이죠. 상대가 쓰지 못하게 한 김에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네, 캐서린을 이거죠. 에이스 게이밍이 가져갔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랜스라고 해도 근접인 건 다를 게 없다 보니까 2명 근접 나왔으니까 바로 바티스트 카운터 쳐버리죠, 에이스 게이밍. 네. 링고 이건 캐스트러를 제외하면 상대도 역시 사거리가 좀 짧은 것도 있고 해서 캐스트러를 어떻게든 링고가 견제해줘서 바로 전장에서 아웃시키거나 혹은 무조건 기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타이밍을 만들면 승산이 있다. 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V3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잘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이상적인 조합을 갖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에이스 게이밍의 조합이 나와버리니까 아마 약간은 당황했을 거예요. 해서린의 바티스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이거 우리 랜스와 흑깃의 힘이 좀 빠진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링고를 가져가주면 캐스터를 견제했을 때 좀 승산이 있어. 약간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나마 이제 최선을 다한 느낌이 있는데 1세트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뱀픽을 했다 정도? 대신에 에이스 게이밍의 실력을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적인 뱀픽이 더 기분 좋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약간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에이스 게이밍 상대로 또 뱀픽에서 많이 이겼던 팀들도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지고 들어갔어요. 진짜 어려워요. 락사르마다도 그렇게 잘하는데 뱀픽에서 에이스 게이밍 만나면 계속 말리거든요. 어찌 보면 그 락사르마다가 그 요즘 이제 크럴하면 생각나는 팀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크럴을 무기로 만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게이밍은 다른 팀을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당시 이제 몇몇 영웅들을 추가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그 당시에는 바티스트였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크럴을 재발견한 건데 이런 건 모든 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력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영웅들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에이스 게이밍 대 V3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로레이 어텀 스플릿 2주차 에이스게이밍 대 V3의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에이스게이밍. 네. 일단은 이제 뭐 이전 세트 경기 내용도 있겠다. 이제 이어지는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스카실드 선수가 신발을 바로 준비를 했죠. 네. 확실히 요즘 몇몇 팀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빠르게 들어가서 일단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에이스게이밍은 장로를 시도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 맥 장악력을 초반에 약간이라도 더 올렸을 때 가능한 이 장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여기서 자, 못 뺏었어요. 네, 랜스도 은근히 이제 스틸하면 좀 은근히 괜찮긴 해요. 약간 이제 선딜레가 있긴 하지만 랜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 딜레이까지 계산해주면 나름대로 해볼 만한데 뭐 에이스 게이밍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스틸을 안 당하기로 또 유명한 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잘 지켜냈고요. 네. 자, 랜스도 자신감 있게 상대방의 이제 뒷돌미를 살짝 한번 노려봤는데 네, 일단 레인 쪽으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서를 지금 V3에서는 준비를 안 했죠. 이렇게 되면 아예 싸움 자체를 피하겠다라는 의미도 조금 있는데 네. 좀 더 반박자 빠르게 아이템을 또 뽑아주겠다는 것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에이스 게이밍은 이거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갱킹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V3는 미리 좀 피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일단 자, 스택을 쌓고 있는 캐서린. 그리고 1.4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거 계약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이템 선택만 보더라도 V3는 싸움을 아예 피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이거 너무 이런 장면은 약간 예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일단 링구가 잡히니까 또 이어서 랜스까지 이건 도망을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용의 피해나 수호자를 준비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한 쪽에서 무조건 싸움을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쪽이냐 수비 쪽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번에도 뭔가 좀 아쉽고요. 혼자서는 해내기 좀 어려운 타이밍. 자, V3는 특히나 링고는 성장에 방해를 받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너무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하나라도 빨리 혹은 그 비슷한 타이밍에 나와야 1인분을 한다라는 게 너무 그 뻔한 영웅 중에 한다 보니까 저렇게 방해받아서 조금이라도 아이템 상대보다 약간만 늦게 되면 이건 아무리 내가 뭐 어떻게 딜을 넣으려고 해도 상대가 그냥 코드힘 치면서 대응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링고예요. 링고가 템이 안 나오면 아무리 흑깃이라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V3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건 링고가 상대의 캐스터를 견제해주고 그런 다음에 한타를 연다라는 건데 이후에 조금 약간 이거 아이템이나 성장의 차이가 생겨서 약간 쫓아가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링고는 죽었다 깨나도 캐스터의 체력을 절반 이상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상대보다 잘 크면 좋겠지만 못 크더라도 반발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도 뭔가 살짝 아쉬워요. 네. 이게 애초에 오히려 브레이션 애초에 싸움을 사실 V3는 그렇게 생각 안 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기대 장면 좋았어요. 에이스 게이밍의 캐스트로는 유독 센 것 같아요. 다른 팀이 쓰는 것보다. 그게 진짜 이상적이죠. 사실 캐스터를 직접 해보면 진짜 어려운 영웅이거든요. 예. 이게 또 논타겟 스킬이다 보니까 상대 움직임까지 예측해서 써야 되는 건데 아니, 저렇게 다 맞추면은 아니, 뭐 던지는 적도 다 맞추면은 네. 이거 뭐 어떡합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거 바티스타와의 연계까지 너무 탁월했고요. 게다가 이것도 1대1 구도에서 설마? 네, 1대1은 이기죠. 문제는 2대1까지 봤을 텐데 다시 한번 더! 아이고! 자, 캐스코 5대5로 앞서는 에이스게임이 이렇게 된 V3는 초반부터 무너지는 구도인데요. 지금은 이게 페이스북 선수 입장에서 일단 죽을 때 죽더라도 바티스트는 잡고 죽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진짜 에이스게이밍이 너무 침착한데요? 자, 이거 마지막 픽에 링고를 뽑으면서 캐스트럴의 힘을 조금 빼보자 이런 판단이었을 텐데 이게 초반에 꼬여도 좀 단단히 꼬여가지고 어떡하죠? 이게 낙인이 깔릴 때마다 V3는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타이밍마다 지금 1킬씩 나왔거든요? 특히 방금은 낙인 쿨마다 킬이 나왔고요. 이건 진짜 에이스게이밍이 뭐 내내 이제 크리에이션 선수의 그 캐스트럴의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리긴 했지만
와, 그 말씀 드리자마자 타사 선수의 바티스타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네. 자, 캐스트롤 가져가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네. 물론 캐스트롤이 없어도 그런 경기를 수차례 봤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결과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에이스 게이밍의 조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V3는 포킹 조합을 가는 게 더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캐스트럴을 잘 쓰는 에이스 게이밍이라고 해도 가끔씩 이전에 고전했을 때 아마 캐스트럴 첫 그 에이스 게이밍 캐스트럴이 무패를 달리다가 첫 패배가 나왔을 때가 아마 셀레스트에게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의외로 약한데 네. 그래서 원거리 중심으로 갔으면 더 나았을 거죠. 물론 바티스도 원거리 상대로는 취약하니까. 네. 근데 이제 V3는 두 명의 근접 그 영웅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알고 당한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첫 번째 포탑을 밀었고 에이스 게이밍이 이제부터 경기 그 운영 속도에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바티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은 딜인데 한타를 열고 싶어도 V3를 붙으려고 하면 이거 공포의 망령 때문에 이것도 한타 각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도가니를 써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도가니 빠지면 그럼 캐서린의 스킬들 또 막을 방법이 없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기본적으로 링구가 잘 컸어야 되는데 이거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 양상이 펼쳐졌고 네. 이렇게 되면 에이스 게이밍이 또 금강을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번에 지옥불 숨결을 한번 던졌어요.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링고가 상대보다 빨리 커야 좋고 못해도 비슷해야 되는데 네. 지금 캐스터리 더 빨리 먼저 자, 성장을 그래도 했거든요. 캐스트롤을 노리고 오히려 앞으로 가서 자, 링구 앞에서 점사. 링구 점사. 와. 그리고 캐스트롤 이거 마무리 시켜줘야 돼요. 아, 흑기시 잡아줘야 돼요. 흑기시. 이번이라도 흑기시 이걸 잡아. 잡기는 일단 마무리. 잡았는데 본인도 죽었어요. 네, 2대1 구도가 나오면서 체력까지 봤을 땐 이건 완전히 이제 에이스까지 띄울 수가 네. 그래도 포탑 근처. 그러니까 분리할 때 뭐 교환이라도 하면 네. 뭐 나쁘진 않을 텐데 사실 이게 또 좋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이게 이제 방금은 크리에이션 선수가 약간 이것도 그 강단 있는 판단도 하긴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침착한 그 적중률도 보여준 게 사실 의외로 그 논타기 스킬을 앞에서 쓸 만큼의 강신장을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특히 캐슬은 흑계 상대로 상당히 이제 한 번 물렸을 때 물몸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앞에서 그 면상 화살을 꽂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영웅인데 방금은 대놓고 앞에 그냥 오히려 역발상으로 링고 앞에 가가지고 링고를 먼저 암살해버렸죠. 네. 그리고 뭐 워낙에 물몸이라서 사실 그런 식으로 뭐 맞게 되면은 뭐 3초 이상 못 버텨요. 그냥 네. 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V3는 어떻게든 원거리에서 시야가 확보됐을 때 최대 사거리로 지옥불 손길을 넣어놓고 체력을 깎아놨을 때 한타를 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일단 위치에서도 자꾸 상대에게 밟히고 거기에다가 데미지도 지금 절반 이상 넣지를 못하고 있죠. 큰 문제는 에이스 게이밍이 지옥불 숨결이 날아와도 전혀 겁을 먹지 네. 않아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커서 그래요. 네. 뭐 아파야 겁을 먹죠. 아파야. 네. 궁을 맞아도 그냥 안 아픈데. 링고가 CS라도 어떻게 잘 먹어가지고 아이템이라도 좀 비싸게라도 나오면 조금 더 세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리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CS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금강은 이제는 빼앗지 못하고 무난하게 에이스 게이밍이 가져갑니다. 네, 이것도 바티스트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죠. 한타, 다시 움직이네요. 네. 이게 이제 일단 정지. 잠깐 정지가 돼 있는데 네, 자,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에이스 게이밍이 뭐 상당히 앞서는 경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티스트가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상대의 영웅의 근접을 허용한다고 해도 스틸을 좀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1%의 가능성이라도 상대에게 내주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바티스트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대의 그런 그 스틸을 좀 차단해줬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낙인과 공포의 망령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탑을 V3가 먼저 상대방한테 내준더라도 네. 뭐 사실 킬도 아예 안 내주고 막 킬스코어 0대 0에 링고가 성장하는데 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뒤집을 만한 그런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도 링고도 성장을 못했고 네. 또 그리고 흑기도 성장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금 에이스 게임이 안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경비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서머 시즌 중반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중반쯤부터 결국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용해패 계약서나 혹은 이제 소자 계약서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게 되면서 무조건 싸움을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메타는 더더욱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발까지 뽑아서.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게이밍이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보여주는 게 지금 캡틴이 바로 신발에다가 용해패를 준비해주면서 무조건 그 맵 중앙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그러니까 킬을 따면 좋고 못 딴다고 해도 정글에서의 영향력을 우리가 더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는 가져갈 수 있는 장로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관부 리젠 됐을 때는 금관부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V3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계약서 자체를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신발을 처음에 뽑지 않았던 거 사실 이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 팀과 배제했던 팀의 입장 차이라고 할까요? 네. 애초에 에이스 게임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V3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아이템도 그렇고 약간 마음가짐이나 위치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놓치다 보니까 초반에 의외의 타이밍에 킬이 너무나도 쏟아져 버렸죠. 네. 자, 경기가 속행되고 있죠. 네.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글루를 생각해 보면 뭐 레인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정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글을 그렇죠. 어느 팀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2차 포탑도 금방 파괴하는데 이게 지옥불 숨결 이후에 체력을 이번에 좀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네, 한타 여는 거죠. 들어가면서. 기회예요, 기회. 자, 그런데 버티는 바티스트.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팀이. 네, 오히려 버티면서 킬을 내주고 마는 흑기. 네, 이게 이제 기회를 이제 같이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링고 같은 경우는 자기도 위험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었고요. 역시나 찌르기가 안 들어가니까 네. 살아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랜스. 오히려 상대가 진입하니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서 있어도 3명이서 한 명을 때릴 수 있겠네? 싶어서 에이스 게이밍은 바로 그냥 그걸 역용했죠. 네. 체력이 없어도 딜은 그대로니까요. 이게 케이스트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좋은 영웅인 거지 아니면 크리에이션이 잘 쓰는 건지 다른 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네. 근데 크리에이션이 또 유독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웅을 가져다 놔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에이스 게이밍이 이제 저희가 영웅들의 뭐 뱀픽 이런 통계를 이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 선수의 캐스터를 무팽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흥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캐스터를 장인이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에이스 게이밍은 만약에 네. 크리에이션 선수가 캐서러를 안 해도 타사 선수도 잘해요. 다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에이스 게이밍이 꺼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지선도 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대적으로 정글로 가는 경우 약간 줄어들었죠. 패치가 되면서 약간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그대로인 것은 이런 타격 캐스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쪽에 좀 더 가능성,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선수가 만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언제라도 그냥 넘겨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타 선수의 활용도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다 보니까 여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현재 경기 양상은 V3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좀 없어요. 네. 이거 그냥 들어오지. 랭고는 딜도 못하고 계속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캐스터를 그래도 그래도 바티스는 잡아냈고 이번엔 약간 자, 이번에 좋아요. 네, 이건 이제 약간 작전을 이번에 바꾼 건데 이번에 좋아요. 작전 좋았어요. 이게 처음부터 캐스터를 노리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에이스 게이밍이 바로 대비를 해버리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타사 선수를 먼저 제압하면서 거꾸로 가서 에이스 게이밍이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라는 얘기가 무한해질 정도로 네. 지금 V3가 한번 활약을 하면서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자, 그렇다고 V3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네, 아직 따라잡는 거예요. 많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에선 일단 긍정적이고요. 반대로 에이스 게이밍은 약간의 신을 낸 것도 있었죠. 그쵸. 좀 더 캐스터의 사거리를 이용해야 되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티스트의 공포의 망령을 활용해가면서 좀 상대가 붙으려고 했을 때 그 거리를 내주지 않는 싸움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방금은 워낙 이제 분위기 좋다 보니까 뭐 그냥 싸워도 이기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한타가 오히려 패배를 이어졌고요. 느슨하게 플레이했어요. 네. 느슨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V3한테 뭐랄까 한 번 잡아먹혔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경기가 뒤집어진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이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한 번 정도는 뭐 한타 진다고 해도 대세는 아직 영향이 없으니까요. 네. 대신에 이제 V3가 달라진 건 그거 같아요. 썸머 시즌이었으면 이런 분위기에서도 그 기회를 잡기 어려웠을 텐데 확실히
누가 봐도 정말 극적인 찬스다 싶을 때는 그걸 잡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 저력 보여주고 있어요 V3.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뭐 밀리고는 있지만 네.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자. 집중력 있게 해보자. 요런 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서머 시즌 때 수정링구가 수정링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초중반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후반에 역전했던 게 수정링구입니다. 수정링구가 어떻게든 아이템이 뭐 초반에는 성장해서 많이 밀리긴 했어도 그래도 결국 따라잡는다면 캐스터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거든요. 네. 자 그러려면 최소한 자신들의 정글 몹들은 먹어줘야 돼요. 그것까지 그렇죠. 다 뺏기면은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네, 최소한의 성장은 필요하죠. 예.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자 금강을 먹는 것을 V3도 눈치를 채고 스틸이라도 어떻게 최대한- 한번 타이밍은 좋은데 못 뺏었고요. 약간 정말 에이스 게이밍이 어지간해서 역시 스틸을 네. 당하지 않는 걸 또 보여주네요. 꾸준하게 금강을 에이스 게이밍이 먹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글골이 격차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8톤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어! 키 시작피는 건 좀 네. 지금은 손해를 좀 본다고 해도 일단 살아남는 게 필요한 게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제 흑기 또 그럭저럭 이제 아이템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파고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언급을 드리려고 그런데 했었거든요. 영웅들이 분산이 됐고 V3는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네네. 부터 허무하게 내줬어요. 일단 뭐 주는 게 낫죠. 지금은 한타가 열렸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고 킬 주면서 포탄 날아가면 더 큰 피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을 수 없으면 주는 게 정답이에요. 네, 막을 그렇죠. 수 없는데 막으려다 킬까지 내주니까 네. 막을 수 있어야 막죠. 막을 수 없으면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보면 에이스게이밍이 한 번 더 또 약간 그 무리수를 던져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굳혀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되받아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작전을 그리거나 혹은 먼저 함정을 준비해 주는 것도 좋죠. 약간 그 매복을 통해서 급습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변수를 맞을 수 네. 있습니다. 자 V3 분명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거. 네네. 우리가 많이 쫓기고 있는데 이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자. 에라이 모르겠다 들어가자. 이러다가 완전히 경기 그르치는데 그렇죠. 많이 불리해도 일단 좀 더 지켜봐.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준비됐을 때 싸워야지. 요런 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더가 조금 더 그 상황을 빠르게 읽고 그 전달해 주는 것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구현도 잘해주고 있고요. 팀원들이 잘 이끌려지다 보니까 오더 수행 능력까지 일단 보기가 좋은데 전명실 일단 빠진 건 좀 크죠. 뒤잡혔고. 네, 전명 씨가 빠졌지만 자 쉽게 전투를 벌이지 못하는 V3. 근데 이게 자 그래도 수정보초 비스고 자 지옥불 그렇죠. 숨결 일단 자 잘 들어갔어요. 위쪽에서 한 번 더. 일단 살기는 죽일 수 살았는데요. 있어요. 오, 좋아요. 나이스 플레이. 네, 이런 시간타 열렸을 때 가능성 있는 겁니다. 네. 오, 좋죠? 네. 네,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글로벌도 격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원래는 흠집을 못 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변수가 있다면 캐스트러를 상대로 링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이템의 격차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한타를 낼 수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자 수정보초가 딱 오는 시기에 맞춰서 지옥불 숨결 떨어지고 빠르게 크리에이션의 캐스트를 잡아내니까 네. 이기잖아요 한타에서. 여기서 일단 조금 이번에 이 크라켄을 이용해서 2차까지 일단 무조건 깨고 어렵긴 하겠지만 한타가 열리지 않은 선에서 3차까지만 깬다면 네. 그럼 이제 아이템 좀 쫓아가거든요. 링고도 아이템 더 뽑아내면서 훨씬 더 캐스트럴에게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 크라켄이 상대방에게 골드를 이제 헌납하는 형태가 되어서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네. 포탑을 최대한 뭐 2개 정도는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게 되면 안 됩니다 V3. 여기서 그래서 그게 문제죠. 사실 2차까지는 쉬울 것 같은데 3차를 억지로 깨려고 하다가 한타가 열려서 대피하면 이제 지금까지 쫓아갔던 거 다 허먹이 날리는 겁니다. 네. 자 좋은 기회 잡았어요 V3. 자 그래서- 이번에 궁 캐스터한테 먼저? 날렸고 데미지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타이밍은 약간 이어지질 못했어요. 자 두 번째 포탑까지는 일단 방향 기본적으로 뺐고. 밀어요.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자, 제가 미리 들어갔어요. 이건 체력 회복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킬까지 이어지는 못했는데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 3차 포탑을 네. 깰 수만 있다면 자 문제는 여기를 밀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서 또 바티스가 궁을 쓰면서 못 오게 해줬네요. 네네. 사실 V3가 상당히 이제 좀 이상적인 한타 열만했었죠. 방금은 지옥불 손결이 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페이스북 선수의 꿰뚫기가 2차례 이상 좀 들어갔다면 순식간에 이제 캐스터를 잡아내면서
3차를 깨거나 혹은 한타를 열어서 그 한타마저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에이스 게이밍도 놓치지 않았죠. 네. 중간중간에 그 흐름을 끊어주면서 지오풀 손결이 바로 연달아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준 것 덕분에 캐스터리 전사하지 않았고요. 3차를 빌었어야 만족스러울 텐데 네. 크라켄을 먹은 그 기회가 약간 그 뭐랄까 조금은 찝찝한 예 그런 생각마저 들 거예요. 자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V3. 그렇죠. 요 초반에 벌어진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이 진짜 아까워요. 사실 중반에 있었던 그 한타 패배 이런 것들은 약간 납득이 좀 갈 수 있었던 패배였거든요. 근데 초중반에 있었던 그 1킬 첫 번째 킬과 두 번째 킬 같은 경우는 너무 험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V3가 엄청나게 불리했던 그런 경기고 뭐 현재도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집념, 근성 예, 이런 것들이 선수들을 예, 단단히 뭉쳐주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거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좋아요 V3가. 그렇죠. 링고가 이제 이후에 CS 한 100 정도까지 단계만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훨씬 더 이상적인 한타를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한 21, 2분까지만 더 끌 수 있다면 변수 없이. 이것도 맞아준 거죠? 네, 이건 이제 혹시라도 우리 팬에 맞을까봐 또 렌스가 개입해서 견뎌준 건데. 네, 링고가 맞는 것보다 렌스가 맞는 게 혼났죠. 그렇죠. 뭐 미리 잘 피한 것도 있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캡틴이라면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움직임이고요. 사실 뭐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건 에이스 게이밍인데 V3가 이제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에이스 게이밍이 워낙 막강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경기 상황이면은 그냥 무너지는 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아무것도 못하고. 네, 운영이 이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주차에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경기도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에이스 게이밍은 약간만 유리하면 막 15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경기를 끝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V3가 정말 선전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있으면 가능해지는 건 에이스 게이밍은 이제 어지간한 아이템 팜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 V3는 어떻게 해서든지 팀 골드가 4만 골드까지만 넘어가면 그럼 완전히 똑같아지질 못해도 해볼 만한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자 9,000 골드가 차이 나는데도 좋은 경기력 펼치고 있는 V3 하지만 이번에 선수의 자 낚시 위쪽에서 자 강타 아 근데 자 강타를 노리긴 했으나 오히려 V3가 먼저 변수를 만들고 있죠. 네. 지금 링구의 궁을 캐서린이 못 끊어냈고 이건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큰 그림을 그리려고 네. 했는데 V3가 싸움을 피하려고 했으면 그 큰 그림이 먹혔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V3도 싸움을 걸기 위해서 파고들면서 그냥 바로 그냥 보이자마자 딜교환을 해버려가지고 이건 오히려 V3가 자 이거 한타에서 몇 번 이기는 거예요 V3가? 네, 이게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골드 글로벌 골드 차이는 10,000골드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못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템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고 네. 아무리 링구의 메아리 궁이 좋아도 이런 전투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상상하기 어려운데 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V3.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합에 약간의 그런 그 변수들. 그러니까 캐스터를 워낙 이제 에이스 게임이 잘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정링거와 흑계 조합 상대로는 캐스터를 약간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변수도 약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V3가 너무 침착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도 에이스 게이밍은 준비된 한타였어요. V시즌에서 캐서린이 대기를 타고 있었고 링구의 궁극기를 최대한 좀 끊어주기 위해서 네. 폭진의 강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무자비한 추격 그걸로 툭 찌르는 거라든지 근데 이게 좀 완벽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링고를 어떻게든 프리딜을 하지 못하게 링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카시르 선수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옆을 친 건데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 설명시. 네, 링고를 견제를 못하면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계속해서 좀 던졌습니다. 어려운 한타 할 수 있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자 번 더. 바티스 한 대 맞았고요. 자 대신에 흑깃을 녹이지 못하면 공패방향 일단 좋았고 공패방향 잘 들어가면서 대신에 킬까지 이어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체력 관리 안 되고 있는 V3. 와 근데 릴스 자 흑깃과 링고 아래쪽. 대신에 교환 못 버텼어요. 이거 크네요. 에이스를 띄우는 에이스 게이밍. 네, 사실 방금은 V3도 그러니까 렌스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 딜러를 2명 다 살리고 내가 죽는 대신에 방금 파고들었던 에이스게이밍의 딜러를 한 명 우리가 똑같이 잡아준다면 1대1 교환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아 그래도 이제 서로 그런 국지전 양상에서의 아이템 차이와 그 침착하게 좀 딜을 퍼본 능력, 여기서 에이스 게임이 약간 앞서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죄죄. 자, 에이스 게임이 V3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기면서 4강에 올라갑니다. 네. 역시나 에이스 게임이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무난하게 4강도 링고도 성장을 못했고 네. 또 그리고 흑기도 성장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금 에이스 게임이 안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경비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서머 시즌 중반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중반쯤부터 결국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용해패 계약서나 혹은 이제 소자 계약서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게 되면서 무조건 싸움을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메타는 더더욱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발까지 뽑아서.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이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보여주는 게 지금 캡틴이 바로 신발에다가 용해패를 준비해주면서 무조건 그 맵 중앙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그러니까 킬을 따면 좋고 못 딴다고 해도 정글에서의 영향력을 우리가 더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는 가져갈 수 있는 장로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강부 리젠 됐을 때는 금강부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V3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계약서 자체를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신발을 처음에 뽑지 않았던 거, 사실 이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 팀과 배제했던 팀의 입장 차이라고 할까요? 네. 애초에 에이스 게임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V3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아이템도 그렇고 약간 마음가짐이나 위치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놓치다 보니까 초반에 의외의 타이밍에 킬이 너무나도 쏟아져 버렸죠. 네. 자, 경기가 속행되고 있죠. 네.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글루를 생각해 보면 뭐 레인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정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글을 그렇죠. 어느 팀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2차 포탑도 금방 파괴하는데 이게 지옥불 숨결 이후에 체력을 이번에 좀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네, 한타 여는 거죠. 들어가면서. 기회예요, 기회. 자, 그런데 버티는 바티스트.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팀이. 네, 오히려 버티면서 킬을 내주고 마는 흑기. 네, 이게 이제 기회를 일단 같이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링고 같은 경우는 자기도 위험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었고요. 역시나 찌르기가 안 들어가니까 네. 살아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랜스. 오히려 상대가 진입하니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서 있어도 3명이서 한 명을 때릴 수 있겠네? 싶어서 에이스 게이밍은 바로 그냥 그걸 역용했죠. 네. 체력이 없어도 딜은 그대로니까요. 이게 캐스트럴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좋은 영웅인 거지 아니면 크리에이션이 잘 쓰는 건지. 다른 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네. 근데 크리에이션이 또 유독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웅을 가져다 놔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에이스 게이밍이 이제 저희가 영웅들의 뭐 뱀픽 이런 통계를 이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 흑깃이 난이도로 쳤을 때는 거의 최상급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 잘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이 분석했을 땐 V3가 흑깃을 가져간다곤 해도 우리를 상대로 하드 캐리는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그래도 킷을 가져가는 게 좋을 텐데 일단 캡틴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도 봐야 돼요. 이럴 때 이제 V3가 이전 세트 때 하고 싶었던 컨셉을 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흑길 가져가고 여기서 에이스 게이밍이 이후에 어떻게 뱀픽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이게 상황만 갖춰진다면 흑길 이후에 아단과 타카 정도? 이렇게 조합을 갖추면 돌진으로서는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하는 팀들은 보통 또 랜스를 견제를 해줬었거든요. 네, 워낙 또 에이스 게이밍이 랜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잘 풀어가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정글 랜스뿐만 아니라 이제 캡틴 랜스 자체에 대해서도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단을 배내줬고요, V3. 아단을 V3가 돌진을 위해서 좀 아단을 가져오는 작전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단과 그레이스를 서로 이제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비슷하게 조합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캐서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캐서린 혹은 뭐 랜스. 근데 캐서린 가져왔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될 수 있는 건 있겠네요. 에이스 게이밍이
바티스트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팀이라서 랜스 이건 이득이죠. 상대가 쓰지 못하게 한 김에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네, 캐서리는 이거죠. 에이스 게이밍이 가져갔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랜스라고 해도 근접인 건 다를 게 없다 보니까 2명 근접 나왔으니까 바로 바티스트 카운터 쳐버리죠 에이스 게이밍. 네. 링고. 이건 캐스트러를 제외하면 상대도 역시 사거리가 좀 짧은 것도 있고 해서 캐스트러를 어떻게든 링고가 견제해줘서 바로 전장에서 아웃시키거나 혹은 무조건 기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타이밍을 만들면 승산이 있다. 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V3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잘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이상적인 조합을 갖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에이스 게이밍의 조합이 나와버리니까 아마 약간은 당황했을 거예요. 해설인의 바티스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이거 우리 랜스와 흑기의 힘이 좀 빠진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링고를 가져가 주면 캐스터를 견제했을 때 좀 승산이 있어. 약간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나마 이제 최선을 다한 느낌이 있는데 1세트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V3가 정말 선전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있으면 가능해지는 건 에이스 게이밍은 이제 어지간한 아이템 팜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 V3는 어떻게 해서든지 팀 골드가 4만 골드까지만 넘어가면 그럼 완전히 똑같아지질 못해도 해볼 만한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자, 9,000 골드가 차이 나는데도 좋은 경기력 펼치고 있는 V3. 하지만 이번에 선수의 낚시 낚시 에서 자, 강타. 근데 자 강타를 노리긴 했으나 오히려 V3가 먼저 변수를 만들고 있죠. 네. 지금 링구의 궁을 캐서린이 못 끊어냈고 이건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큰 그림을 그리려고 네. 했는데 V3가 싸움을 피하려고 했으면 그 큰 그림이 먹혔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V3도 싸움을 걸기 위해서 파고들면서 그냥 바로 그냥 보이자마자 딜교환을 해버려가지고 이건 오히려 V3가 자, 이거 한타에서 몇 번 이기는 거예요 V3가? 네, 이게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골드 글로벌 골드 차이는 10,000골드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못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템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고 네. 아무리 링구의 메아리 궁이 좋아도 이런 전투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상상하기 어려운데 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V3.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합에 약간의 그런 그 변수들. 그러니까 캐스터를 워낙 이제 에이스 게임이 잘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정링거와 흑계 조합 상대로는 캐스터를 약간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변수도 약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V3가 너무 침착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도 에이스 게이밍은 준비된 한타였어요. V6에서 캐서린이 대기를 타고 있었고 링구의 궁극기를 최대한 좀 끊어주기 위해서 폭진의 강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무자비한 추격 그걸로 툭 찌르는 거라든지. 근데 이게 좀 완벽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링고를 어떻게든 프리딜을 하지 못하게 링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카시르 선수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옆을 친 건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설명시. 네, 링고를 견제를 못하면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한타를 할 수 있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자, 바티스트 한 대 맞았고요. 자, 대신에 흑깃을 녹이지 못하면 공포의 방향 공포의 방향 잘 들어가면서 대신에 킬까지 이어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체력 관리 안 되고 있는 V3. 와, 근데 랜스. 자, 흑깃과 링고 아래쪽. 대신에 교환 못 버텼어요. 이거 크네요. 에이스를 띄우는 에이스 게이밍. 네, 사실 방금은 V3도 그러니까 랜스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 딜러를 2명 다 살리고 내가 죽는 대신에 방금 파고들었던 에이스게이밍의 딜러를 한 명 우리가 똑같이 잡아준다면 1대1 교환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섭니다. 자, 제가 미리 들어갔어요. 이건 체력 회복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킬까지 이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 3차 포탑을 깰 수만 있다면 자, 문제는 여기를 밀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서 또 바티스가 궁을 쓰면서 못 오게 해줬네요. 네네. 사실 V3가 상당히 이제 좀 이상적인 한타 열만했었죠. 방금은 제국불 손결이 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페이스북 선수의 꿰뚫기가 2차례 이상 좀 들어갔다면 순식간에 이제 캐스터를 잡아내면서
3차를 깨거나 혹은 한타를 열어서 그 한타마저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에이스 게이밍도 놓치지 않았죠. 네. 중간중간에 그 흐름을 끊어주면서 지오풀 손결이 바로 연달아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준 것 덕분에 캐스터롤이 전사하지 않았고요. 3차를 빌었어야 만족스러울 텐데 네. 크라켄을 먹은 그 기회가 약간 그 뭐랄까 조금은 찝찝한 예 그런 생각마저 들 거예요. 자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V3. 그렇죠. 요 초반에 벌어진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이 진짜 아까워요. 사실 중반에 있었던 그 한타 패배 이런 것들은 약간 납득이 좀 갈 수 있었던 패배였거든요. 근데 초중반에 있었던 그 1킬 첫 번째 킬과 두 번째 킬 같은 경우는 너무 험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V3가 엄청나게 불리했던 그런 경기고 뭐 현재도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집념, 근성 예, 이런 것들이 선수들을 예, 단단히 뭉쳐주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거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좋아요 V3가. 그렇죠. 링고가 이제 이후에 CS 한 100 정도까지 단계만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훨씬 더 이상적인 한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한 21, 2분까지만 더 끌 수 있다면 변수 없이. 이것도 맞아준 거죠? 네, 이건 이제 혹시라도 우리 팬에 맞을까봐 또 렌스가 개입해서 견뎌준 건데. 네, 링고가 맞는 것보다 렌스가 맞는 게 혼났죠. 그렇죠. 뭐 미리 잘 피한 것도 있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캡틴이라면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움직임이고요. 사실 뭐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건 에이스 게이밍인데 V3가 이제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에이스 게이밍이 워낙 막강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경기 상황이면은 그냥 무너지는 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아무것도 못하고 네, 운영이 이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주차에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경기도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에이스 게이밍은 약간만 유리하면 막 15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경기를 끝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V3가 정말 선전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있으면 가능해지는 건 에이스 게이밍은 이제 어지간한 아이템 팜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 V3는 어떻게 해서든지 팀 골드가 4만 골드까지만 넘어가면 그럼 완전히 똑같아지질 못해도 해볼 만한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자 9,000 골드가 차이 나는데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V3 하지만 이번에 선수의 낚시에서 낀 쿨마다 킬이 나왔고요. 이건 진짜 에이스 게이밍이 뭐 내내 이제 크리에이션 선수의 그 캐스터럴의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리긴 했지만 와 그 말씀 드리자마자 타사 선수의 바티스트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네. 자 캐스트롤 가져가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네. 물론 캐스트롤이 없어도 그런 경기를 수차례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결과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에이스 게이밍의 조합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V3는 포킹 조합을 가는 게 더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캐스트럴을 잘 쓰는 에이스 게이밍이라고 해도 가끔씩 이전에 고전했을 때 아마 캐스트럴 그 에이스 게이밍 캐스트럴이 무패를 달리다가 첫 패배가 나왔을 때가 아마 셀레스트에게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의외로 약한데 네. 그래서 원거리 중심으로 갔으면 더 나았을 거죠. 물론 바티스도 원거리 상대로는 취약하니까. 네. 근데 이제 V3는 두 명의 근접 그 영웅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알고 당한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자 첫 번째 포탑을 밀었고 에이스 게이밍이 이제부터 경기 그 운영 속도에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바티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은 딜인데 한타를 열고 싶어도 V3를 붙으려고 하면 이거 공포야망령 때문에 이것도 한타 각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도가니를 써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도가니 빠지면 그럼 캐서린의 스킬들 또 막을 방법이 없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기본적으로 링구가 잘 컸어야 되는데 이거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 양상이 펼쳐졌고 네. 이렇게 되면 에이스 게이밍이 또 금강을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번에 지옥불 숨결을 한번 던졌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링고가 상대보다 빨리 커야 좋고 못해도 비슷해야 되는데 네. 지금 캐스터리 더 빨리 먼저 자 성장을 그래도 했거든요. 캐스터롤을 노려. 오히려 앞으로 가서 자, 링고 앞에서 링고 점사. 와. 그리고 캐스터를 이거 마무리 시켜줘야 돼요. 흑키시 잡아줘야 돼요. 흑키시. 이번에라도 흑키시 이걸 잡기는 일단 마무리. 잡았는데요. 본인도 죽었어요. 네 2대1 구도가 나오면서 체력까지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이제 에이스까지 띄울 수가 네. 그래도 포탑 근처. 그러니까 분리할 때 뭐 교환이라도 하면 네. 뭐 나쁘진 않을 텐데 사실 이게 또 좋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이게 이제 방금은 크리에이션 선수가
약간 이것도 그 강단 있는 판단도 하긴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침착한 그 적중률도 보여준 게 사실 의외로 그 논타기 스킬을 앞에서 쓸 만큼의 강심장을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특히 캐슬은 흑계 상대로 상당히 이제 한 번 물렸을 때 물몸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앞에서 그 면상 화살을 꽂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영웅인데 방금은 대놓고 앞에 그냥 오히려 역발상으로 링고 앞에 가가지고 링고를 먼저 암살해버렸죠. 네. 링고 뭐 워낙에 물몸이라서 사실 그런 식으로 뭐 맞게 되면은 뭐 3초 이상 못. 약간은 당황했을 거예요. 해설인의 바티스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이거 우리 랜스와 흑기의 힘이 좀 빠진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링고를 가져가 주면 캐스터를 견제했을 때 좀 승산이 있어. 약간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나마 이제 최선을 다한 느낌이 있는데 1세트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뱀픽을 했다 정도? 대신에 에이스 게이밍의 실력을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적인 뱀픽이 더 기분 좋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약간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에이스 게이밍 상대로 또 뱀픽에서 많이 이겼던 팀들도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지고 들어갔어요. 진짜 어려워요. 락사르마다도 그렇게 잘하는데 뱀픽에서 에이스 게이밍 만나면 계속 말리거든요. 어찌 보면 그 락사르마다가 그 요즘 이제 크럴하면 생각나는 팀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크럴을 무기로 만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게이밍은 다른 팀을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당시 이제 몇몇 영웅들을 추가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그 당시에는 바티스트였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크럴을 재발견한 건데 이런 건 모든 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력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영웅들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에이스 게이밍 대 V3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로레이 어텀 스플리원 2주차 에이스 게이밍 대 V3의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1대5로 앞서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네. 일단은 이제 뭐 이전 세트 경기 내용도 있겠다. 이제 이어지는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스카실드 선수가 신발을 바로 준비를 했죠. 네. 확실히 요즘 몇몇 팀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빠르게 들어가서 일단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에이스 게이밍은 장로를 시도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 맵 장악력을 초반에 약간이라도 더 올렸을 때 가능한 이 장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자, 못 뺏었어요. 네, 랜스도 은근히 이제 스틸하면 좀 은근히 괜찮긴 해요. 약간 이제 선딜레가 있긴 하지만 랜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 딜레이까지 계산해주면 나름대로 해볼 만한데 에이스 게이밍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스틸을 안 당하기로 또 유명한 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잘 지켜냈고요. 네. 자, 랜스도 자신감 있게 상대방의 이제 뒷돌미를 살짝 한번 노려봤는데 네. 일단 레인 쪽으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서를 지금 V3에서는 준비를 안 했죠. 이렇게 되면 아예 싸움 자체를 피하겠다라는 의미도 조금 있는데 네. 좀 더 반박자 빠르게 아이템을 또 뽑아주겠다는 것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에이스 게이밍은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V3 자 이번에 궁 캐스터한테 먼저? 날렸고 데미지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타이밍은 약간 이어지질 못했어요. 자, 두 번째 포탑까지는 일단 망령 기본적으로 뺐고. 밀어요.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자, 제가 미리 들어갔어요. 이건 체력 회복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킬까지 이어지는 못했는데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 3차 포탑을 네. 깰 수만 있다면 자, 문제는 여기를 밀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서 또 바티스가 궁을 쓰면서 못 오게 해줬네요. 네네. 사실 V3가 상당히 이제 좀 이상적인 한타 열만했었죠. 방금은 제육불 손결이 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페이스북 선수의 꿰뚫기가 두 차례 이상 좀 들어갔다면 순식간에 이제 캐스터를 잡아내면서 3차를 깨거나 혹은 한타를 열어서 그 한타마저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에이스 게이밍도 놓치지 않았죠. 네. 중간중간에 그 흐름을 끊어주면서 지옥불 손결이 바로 연달아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준 것 덕분에 캐스터리 전사하지 않았고요. 3차를 밀었어야 만족스러울 텐데 네. 크라켄을 먹은 그 기회가 약간 조금은 찝찝한 그런 생각마저 들 거예요. 자,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V3. 그렇죠. 요 초반에 벌어진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이 진짜 아까워요. 사실 중반에 있었던 그 한타 패배 이런 것들은 약간 납득이 좀 갈 수 있었던 패배였거든요.
근데 초중반에 있었던 그 1킬 첫 번째 킬과 두 번째 킬 같은 경우는 너무 험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V3가 엄청나게 불리했던 그런 경기고 뭐 현재도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집념, 근성 이런 것들이 선수들을 단단히 뭉쳐주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것이 움직임 자체가 좋아요. V3가. 그렇죠. 링고가 이제 이후에 CS 한 100 정도까지 단계만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훨씬 더 이상적인 한탄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한 21, 2분까지만 더 끌 수만 있다면 변수 없이. 이것도 맞아준 거죠? 네, 이건 이제 혹시라도 우리 팬에 맞을까봐 또 렌스가 개입해서 견뎌준 건데. 네, 링고가 맞는 것보다 렌스가 맞는 게 혼났죠. 그렇죠. 뭐 미리 잘 피한 것도 있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캡틴이라면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움직임이고요. 사실 뭐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건 에이스 게이밍인데 V3가 이제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에이스 게이밍이 워낙 막강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경기 상황이면은 그냥 무너지는 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운영에 이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주차에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경기도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에이스 게이밍은 약간만 유리하면 막 15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경기를 끝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V3가 정말 선전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있으면 가능해지는 건 에이스 게이밍은 이제 어지간한 아이템 팜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 V3는 어떻게 해서든지 팀 골드가